땀에 젖어서 아주 신나게 군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 군가를 불렀습니다. 군사력, 면역력 다 힘이에요. 인생을 딱 4글자로 줄이면은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 태어났습니다. 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 늙어갑니다.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균 수명이 120이 된대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그런데 문제는 120일 살면 뭐예요? 100살을 살면 뭐예요? 60 이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대. 절반은 건강하게, 남은 절반은 뭐예요? 병든 몸으로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짧게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뭐예요? 생로병사를 거스릴 길이 없어요. 95%가 병사합니다. 95%가 병원에서 생을 마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생로병사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뭐요?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뭐 늙거나 병들거나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창조되어서 살다가 어떻게 살아요? 병도 없이 늙음도 없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로사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로사했어요. 살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나이 몇 살까지? 평균 900세. 자, 그러다가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생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병사. 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꼭 읽으라고, 아주 10번 읽으라고 강조한 책이라서 이제 그때 읽었던 책인데, 야,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 맥퀴언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질병의 기원, 여기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번역했는데 서일 박정현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는데, 이 책의 제1장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석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줄 알아요, 이 사람들아. 자, 이 책의 1장 보면은 인류의 변천을 쭉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이 2025년이니까 오늘 2025년으로 이제 놓고, 인류의 변천을 봤을 때 4구분으로 나눕니다. 원시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원시시대와 에덴 동산을 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농경시대, 세 번째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지금 이르러서 정보화시대. 지금은 정보가 돈이에요. 그렇죠? 정보만 잘 알면은 그게 큰 이제 이익이 됩니다. 자, 인류를 이렇게 4구분으로 나눴을 때 원시시대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들의 생존법은 뭐였을까요? 수렵, 잡아먹는 거죠. 채취, 뜯어먹는 거죠. 수렵은 뭐예요? 물고기 잡아, 또 짐승을 잡아. 이게 수렵했죠. 철렵이라고도 하죠. 강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솥 걸어놓고 끓여 먹는 거 철렵 간다. 수렵. 채취는요, 따먹는 거, 뜯어먹는 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끓여 먹지 않았죠. 예, 수렵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뜯어먹었겠죠. 생명과 뜯어먹고 따먹고 뭐 과일 따먹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수렵과 채취를 위해서는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을 게 떨어지면은 또 이동, 농사 짓지 않았죠. 이곳저곳 따라서 뭐예요? 이동했습니다. 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병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류에게 병이 발생하는가? 자,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삽니다. 자, 그래서 농경시대 때부터 드디어 집단 생활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동 생활할 때, 원시 시대 같은 경우 수렵 채취할 때 이동하면서 자기가 본 변을 다시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볼 일이 없죠. 왜? 쌓아놓고 이동하니까. 그런데 이제 집단 생활하면서 뭐요? 그래서 볼일 본다. 그러니까 볼일 본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걸 또 보고 그래서 대변, 소변 하는 것을 볼일 본다고 한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왜요?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때부터 전염병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분뇨, 그것을 내가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함께 모여서 집단생활, 마을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끼리 예전에는 뭐예요? 가족 단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집단생활 하니까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사람 몸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교차하면서 드디어 가축까지 하네. 이 가축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병이 많았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균, 바이러스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모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몸이 아프다?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유골 같은 것을 발굴해 보면은 이 해골이, 구멍이 난 해골이 종종 있더래요. 그래서 원인을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귀신이 들어왔대요. 악귀, 이 마귀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몸이 아프대요. 근데 마귀가 안 나가. 그래서 마귀를 쉽게 나가기 위한 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뚫었대요. 뚫어서 뭐예요? 이거를 구멍을 내 갖고 굿을 해 갖고 막 굿을 하면서 뚫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마귀가 나간다. 심리적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 정말 여러분 무식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몸이 아프면 뭐예요? 굿했단 말이에요. 저희 마을에서.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악귀 때문에 병이 왔다. 원인을 몰랐었어요. 그런 세월을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뭐가 발명되어져요? 현미경이라는 게 발명되어져요. 그리고 현미경을 딱 보니까 뭐예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네요. 병의 원인이 뭐다? 병균, 세균,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 병균과 세균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의약품이 최초로 개발되어지죠. 어떤 약품? 항생제. 플레밍 박사가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로 연구실에 해놓고 갔다 오니까 뭐 푸릇푸릇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에요. 그 푸른 곰팡이의 어떤 그 성분이 항생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병균을 파악하게 되고 그 병균을 뭐요? 항생제로 죽이게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 위생 개념이요 18, 19세기에 시작되는데 심지어는요 어떤 그 책에 보면은 1900년 초만 해도 있잖아요. 독일에 많은 임산부들이 거의 40% 이상 죽어나갔었어요. 산모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인턴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뭐 내과, 외과 없었어요. 의사면 모든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의사가 죽은 사람의 사체를 만지고 그 만지는 손으로 가서 아이를 받아, 산모. 그러니까 저게 뭔가 죽은 사람의 그 뭔가 이게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산모가 죽는가 보다라고 이 인턴이 얘기를 했는데 이놈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 정도에다 1950년대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위생 개념이 이제 알려지면서 손 씻고 청결하게 하고 또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발달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의학이 발달되면서 획기적으로 전염병이 이제 정복이 되어집니다. 감기 외에 웬만한 전염병은 뭐예요? 위생 개념과 또 먹는 것에 청결로 잡혀져요. 그런데 그 즈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비전염성 질환이 고개를 쭉 들고 이 지구에 출현합니다. 여러분, 비전염성 질환이 뭡니까? 비전염성 질환. 그렇죠? 전염이 안 돼요. 내 몸 자체에서 발생하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암, 이름하여 성인병. 요즘에는 성인병이라 말 안 써요.
뭐라 써요? 생활습관병. 좀 더 유식하게는 대사증후군 질환이라고 씁니다. 이제 이게 전염병이 잡힐 즈음에 이게 빼꼼히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얼만큼 심각한가 보세요. 예, 자, 한번 보십시다. 예.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 당뇨병 환자 얼마에? 당뇨병 환자 전 세계적으로 5억 8천, 거의 6억 명이 당뇨병 환자. 한국의 당뇨병 환자 보세요.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1년 동안 당뇨병 인슐린 약으로 사용하는 돈이 1년 한국 수출액과 맞먹어요. 몇 조예요? 100조. 한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되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뭐요? 6분의 1. 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암, 자, 매년 21만 명씩 발병했었습니다. 2016년 1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이 3명 중 1명이 발병되었는데 2024년 작년에는요, 세상에 28만 명이 발생합니다. 총 암 투병자가 약 260만 명을 육박합니다. 3.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자, 비전염성 질환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22년 한국의 사망자가 약 30만 명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3분의 1 가까이 되어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뇌혈관 심장 질환으로 10만 명당 115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는요, 뇌 질환, 심장 질환 다 합쳐도 162.7명.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요, 암이 사망 원인 1위가 되는 거죠. 이게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자, 대한민국 혈관 질환 사망자 하루 154명씩 1년에 6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염성 질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에 속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당뇨병 환자 600만 명, 암 투병자가 현재 250만 명. 전 세계 하루 이게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6만 명. 하루만 해도 6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 전 세계 이 사망자가 약 얼마예요? 이 단위 세기도 어렵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전염성 질환이 잡힌 듯 싶었는데 비전염성 질환이 고개를 들고 비전염성 질환이 이렇게 막 고개를 드는데 얼싸 예전에 잡혔던 전염성 질환이 또 고개를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비전염성 질환과 전염성 질환이 지금 이제 막 창궐하는 시대. 전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첫 스타트가 에이즈였었어요. 에이즈. 이건 아주 오래전입니다. 1970년, 80년대에 유행했던 전염성 질환인데 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는 이 에이즈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봤더니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냥꾼들이 침팬지를 사냥해요. 침팬지 가죽을 벗겨요. 침팬지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침팬지 원숭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접촉된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와서 그들이 뭐예요?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는 우리의 몸의 면역계를 다 여러분 파괴해버리는 게 바로 요 에이즈예요. 자, 전염병은 뭐라고요? 사람 몸에 있는 바이러스 사람끼리 옮겨가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변종이 되어져요. 변종되면서 그 변종이 그냥 변종이 아니고 독종이 되어져요. 악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거죠. 사스.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사스가 창궐했죠. 무서웠죠. 여러분, 사스의 원 바이러스는 어디예요? 고양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고양이 고기 먹게 안 먹게? 먹어요. 그 고양이의 바이러스가 고양이 고기 속에 있다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뭐예요?
사스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03년 당시에 이런 신문의 뉴스들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예고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각국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에 대한 이 경고가 이미 2000년 이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스라는 것은 단지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에요. 예, 이 고양이 바이러스 사스.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메르스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에요. 이때 제 딸이 결혼했는데 메르스가 쫙 퍼져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한국에도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메르스는 그 원래의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낙타 바이러스예요. 중동에서 발생했죠. 그 낙타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 40년 동안 새로운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라임병, 에볼라 출혈을 들어봤죠? 한탄 바이러스, 비브리오, 콜레라, 조류독감. 야, 이게 조류독감이 치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 조류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닭들이 여러분 그렇게 희생이 되었습니까? 조류독감.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연구합니다. 도대체 바이러스가 뭐야? 우리의 몸의 유전자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하듯이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 자, 바이러스의 몸체가 이거예요. 인간의 몸은 머리, 팔, 몸통, 다리 이렇게 인간의 몸이죠? 이게 바이러스의 몸체예요. 가운데 철사같이 스프링이 있죠? 이게 유전자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에 노란색 원뿔이 있죠? 또 성냥개비 같은 게 있죠? 이게 H항원, N항원. 그래서 이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를 쫙 해서 연구해서 드디어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 지도를 만들었어요. 자, 사람의 유전자는 1번부터 23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H항원, N항원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이 H1부터 H9까지 N1부터 N15까지 쫙 나눠지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고유 바이러스는 H1, 2, 3, N1, 2 이게 사람 몸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내 바이러스가 내 옆 사람에게 전달돼도 아무 이상 없어요. 왜? 똑같은 사람 몸에 사는 바이러스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류독감이 뭔가? H5, H7 이게 조류독감 바이러스예요. 자, 그러면 이 조류독감이란 뭐예요? 조류, 새들에게 있는 고유 바이러스 H5, H7, H9이 다른 동물에게 들어가는 거죠. 닭에게 들어가는 거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러기의 바이러스가 닭에게 들어가는 게 조류독감. 그 새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게 쉽게 말해서 조류독감. 그래서 같은 종끼리 돌면은 아무 문제, 오리에서 돌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오리에서, 기러기에서, 갈매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와요? 돼지에게 들어가요. 요게 구제역이란 말이에요. 돼지 구제역. 또 이 소 있죠. 그 소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끼리 돌지 않고 다른 종으로 넘어가요. 다른 종으로 또 넘어가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몸까지 오는 게 치명적인 이제 위험이 되어져서 발생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러시아 독감, 이 독감은 사실상 뭐예요? 이 새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그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이런 조류 독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뉴스를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뉴스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합니다. 자, 보십시오. 2004년 1월 28일 조류독감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005년 실제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44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이런 예보 뉴스요. 자, 전국적인 확산. 야생 조류에 주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인 조류독감이 인간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시간 문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언제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유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20년 전 우리나라 이분이 이제 UN 그 세계보건국 WHO 사무총장까지 이제 했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이제 그분이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곧 유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미 이 전염병이 지구를 장악할 것을 예고했어요. 왜? 자, 보세요. 박쥐 바이러스, 낙타 바이러스, 원숭이 바이러스, 고양이 바이러스, 이것들이 지들끼리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들이 그 경로를 벗어나요. 그래서 다른 개체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른 개체로 들어가다가 마지막으로 인간의 몸까지 들어오는 게 전염병인데, 발생된 전염병 종류만 해도 약 30가지가 이미 지구상에 출현했고,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게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자, 90년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썼던 이제 자료인데, 사람의 바이러스는 전염이 참 잘 됩니다. 사람끼리끼리.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치사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 두 장점이라고 보기보다 특징이 싹 함께 모아져요. 전염이 잘 되면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출현해요. 이게 변종 바이러스, 악종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이미 40년 전 WHO에서 이런 변종, 악종, 신종 바이러스가 계산적으로 256가지 지구상에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었어요. 자, 30가지는 이미 출현됐고요. 코로나19도 그 40가지 정도에 포함되어져요. 그럼 앞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지구상에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가지 더 나올 거라고요? 최소한 200가지 더 나온다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보면 기가 막혀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예. 자,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자, 습관에서 유발된 변종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인색이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 보건 자, 이거는 이미 벌써 40년 전 뉴스거든요. 자, 그 뉴스가 드디어, 자, 껑충 뜁니다, 좀. 자, 그 뉴스가 뭐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온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온역, 전염병이에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그래서 이 온역 전염병이에요.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말라리아, 전염병, 계속해서 폐결핵, 살인 독감 기승, 인도 홍수 전염병 창궐, 분당 11명씩 에이즈 감염, 이질, 이게 다 전염병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뉴스 보시죠. 자, 이 뉴스. 자, 우리의 삶의 터전.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습니다. 당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46개월, 2023년 5월 11일입니다.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5천만 인구 중에 3,4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었죠. 사망자가 3만 5천이죠.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명 중 1명 걸린 거예요. 6억 명 넘게 걸렸고 사망자만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때요? 40년 전 학자들이 예고한 대로 됐어요? 그보다 더 많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한번 복습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러려고 상상했습니까? 가게 문 닫으래. 식당 문 닫으래. 모든 기관들 다 문 닫으래. 그리고 공원 다 문 닫으래. 심지어는 외출도 금지. 있을 수 없는 일.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래. 다 모여. 종교 탄압도 안 그랬죠. 다 모여. 얘를 다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기업이 얼마나 큰 손해를 받고 그 영향이 많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코로나19를 다 겪으면서 왔잖아요.
실업자 얼마나 많이 발생됐으며 이 손실액이 얼마나 컸으며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의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사실상 코로나 여러분 이게 해제됐을 때 굉장히 좋았죠. 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니.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뭐 한다고요? 반복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일이 또 발생할까요? 이것은 유치원 정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중학교급, 고등학교급, 대학교급, 그 이상급이 뭐예요? 이 지구에 출현하는데 1990년 WHO에서 향후 이론적으로 몇 가지요? 256가지 변종이 나올 수 있다.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도 훨씬 높을 것이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을 수도 있죠. 뭐 세상에 미래는 없잖아요. 이제 60 넘고 보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언제 죽어도 괜찮겠다 싶은데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어때요? 자, 보십시다. 예.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자, 분명하던 사실을 WHO는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재앙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약 200가지가 지구상에 출현해요. 이제 5년 전에 하나 출연했고 앞으로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워졌으니까 암 투병하는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왜 할까? 왜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암 투병하는 분들은 이런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는 논문이 몇 개 나왔어요. 또 암 투병 중인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46%인가 적게 나온대요. 좀 위로가 되긴 되지만은 자,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의 원인 뭐라고요? 바이러스 혹은 세균입니다. 예. 자,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됐고 신종 바이러스 출현되었고 그 다음에 악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잡지에서 이 뭐 논설 글을 하나 써달라고 이제 하길래 코로나 이제 출연하면서 제가 그때 한 예를 든 게 이제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 이제 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화물선에 칸칸이 이제 태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서 막 농장에서 뭐 그런 이런 데서 막 일 시켰잖아요. 여러분 이 흑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 해방되었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예요? 흑인들 문제예요. 흑인들 문제. 이건 엄청난 큰 뭐 미국 여러분 가서 제가 좀 살아봤는데 와 어느 날 이제 어느 성도 방문을 가다가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흑인 할렘가로 들어간 거예요. 와 여기저기서 덩치가 큰 이 흑인들이 막 일도 안 해요. 여기저기 막 앉아 있고 담배 피우고 뭐 마약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샥 다니까 와 모이더라고요. 샥 빠져나왔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자, 바이러스가 잡혀왔어요. 바이러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원숭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또 이 바이러스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그들의 고향에 사는 게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 박쥐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납치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납치되어서 어떻게 많이 죽고 겨우 몇 마리가 살아서 사람 몸속에 이 박쥐 고기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이런 살 수가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니 완전 타향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박쥐의 몸에 있을 때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있는데 인간의 몸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관지, 폐에다가 뭐예요? 자기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고 폐를 아작을 내는 게 바로 이 박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변종이 되어서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명칭이 바꿔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인간에게 잡혀서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들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본다면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이 코로나19 박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변종되었고 변해야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은 뭐요? 한국식으로 살면 안 돼요. 무슨 식으로 살아야 돼요? 아메리칸 스타일, 강남 스타일처럼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어야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민 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막 이렇게도 하고 뭐 미국식으로 그렇게 많이 막 헤어스타일도 미국식, 옷도 미국 스타일 그렇게 이게 변종돼야 살죠. 그리고 뭐예요? 자꾸만 새로워져요. 2세 낳고 3세 낳고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더 강해져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고유 박쥐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게 들어갔고 그 동물에게 들어간 그 박쥐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고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변종되고 신종되어지면서 드디어 발생한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코로나19 말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인이 뭐였다고요? 실제 있잖아요. 중국은요 박쥐를 이렇게 먹어요. 백숙해서 먹는데요. 끓여갖고 예쁜 아가씨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박쥐 뜯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박쥐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보세요. 빨간 것이 박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박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요 박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낙타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고양이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숭이도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게 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지금 40분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이제 가지고 나가야지.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뉴스입니다. 속수무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뉴스 중요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미국. 이전으로 돌아갔고 오늘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재해급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뾰족한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백신 개발했지만은 뭐요? 그 백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자,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분만 더 씁시다.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믿을 것은 뭐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당시의 자료인데 결국은 보건소든 병원이든 결국은 초점이 이것으로 딱 맞아요. 건강생활 실천.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건강생활 실천이란 면역력 키우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뭐요?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곧 생명력, 면역력의 중요성과 면역 증강법 이런 이제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져요. 뉴스에도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자,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저런 온갖 치료를 다 하는데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낫게 합니까? 내 몸의 면역력. 그렇죠? 내 몸의 치료력. 자, 군가 불렀던 것처럼 치료력, 면역력이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봅시다. 자, 이거 보십시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예.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세포와 NK세포다. 수지상세포와 NK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T세포는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드디어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에서. 박수! 와! 이제 백신 만든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진짜 백신은 항체가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져요. 뭐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제가 쪼개왔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세포와 NK세포다. 자,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수지상세포, NK세포가 순찰을 쭉 다니다가 너 못 보는 놈이네 누구야? 검문을 해요. 너 낯선 여기 처음 여기 너 신분증 내놔봐. 이게 수지상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NK세포는 옆에서 확 도와주죠. 그러니까 수지상세포가 이놈 문제가 있어 하면 NK가 가서 킬러셀, 내추럴 킬러셀 죽여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것 아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고 했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내 몸의 면역력, 수지상세포가 아주 땡글땡글하게 활동을 했다면 뭐예요? 바로 잡아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근데 뭔가에 의해서 수지상세포가 약화돼가지고 뭐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구분을 못한 거죠. 자, 일단 딱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지상세포와 NK세포가 예.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세포에게 전달한다. 그 정보를 누구한테? T세포에게 딱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수지상세포가 너 누구야? 검문을 딱 해보니까 아, 내 몸에 맞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세균도 아니에요. 낯선 바이러스예요. 아, 이놈이 문제가 있네. 너 뭐야? 딱 분석을 해요. 유전자 분석을 딱 하고 너 코로나19 바이러스네. 정보를 딱 해서 T세포에게 줘요. 그럼 T세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T세포가 이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깔은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특징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습니다라고 B세포에게 딱 전달해주면 B세포가 뭐예요? 백신을 딱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바이러스를 처리합니다. 그러니 믿을 건 뭐밖에 없다고요? 백신도 믿을 게 못 되고 어떤 약도 항생제도 믿을 게 못 되고 병원도 의사도 믿을 게 못 되고 믿을 건 뭐밖에 없다고요? 내 몸의 면역력, 내 몸의 치유력. 이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암투병과도 똑같은 거예요. 치료제를 내 몸에 넣어주면은 그 치료제로 인해서 치료력이 높아져요. 그 치료제가 뭡니까? 바로 뉴스타트예요.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후에 256가지나 되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구에 출현할 걸 내다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요? 치료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치료제를 뭐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그 치료제를 뭐요?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잘 마시고 햇빛 잘 쬐이고 절제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중 8구는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이 뉴스타트는 그냥 단순하게 뭐 암 정도 고치기 위한 게 아니고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실천해야 될 시대적인 기별이 뉴스타트라고 외칩니다. 자, 농담 하나 하고 웃으면서 강당 나가십시다. 제가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법을,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법인가? 결혼 면허증.
결혼면허증. 그 결혼면허증을 세분화하면 남편 자격증, 아내 자격증. 이해되셔요? 요 면허증 딴 사람만이 결혼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안 나. 교통사고 안 나. 면허증 가진 자도 교통사고 내는데 운전면허. 여러분 이 남편 자격증, 부인 자격증 없어서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고 납니까? 그렇죠? 툭 하면 이혼하고 싸우고. 또 한 가지 자격증. 엄마 자격증, 아빠 자격증. 필요할까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애를 낳아서 키우니 뭐요?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를 또 잘못 키우고 부모의 어떤 걸로 막 키우고 그러다 수많은 아이들이 가출해서 얼마나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남편 자격증 얻으면 1,000만 원 줘. 아내 자격증 딴 자에게 1,000만 원 줘.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기 전에 반드시 아빠 자격증, 엄마 자격증을 따게 해야 돼. 그러면 또 1,000만 원씩 줘. 이렇게만 돼도 뭐요?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될까요? 사라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할 법. 전 국민들에게 뉴스타트 하게 하는 거예요. 과육, 폭간, 단짠야 금지시키는 거예요. 과육, 폭간, 단짠야. 과식. 폭식. 간식. 과육, 폭간, 단짠야. 야식 금지.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해진 다음에는 밥 먹지 말아라. 너무 심하죠? 야식만 금지시켜도 전염병 안 걸려요. 야식만 금지시켜도 암 안 걸려요. 야식만 금지시켜도 비만 안 걸려요. 다 야식 때문에, 폭식 때문에, 과식 때문에 얻어진 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뉴스타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차라리 암 때문에 뉴스타트를 알게 되었고 암 때문에 뉴스타트를 생활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256가지 이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출현할 때 우리는 뭐요? 요 뉴스타트 딱 실천해서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올려서 암도 회복되어지고 완치되어지고 그렇게 그 습관대로 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지구에 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미 뉴스타트를 이미 이 에덴 동산에 다 치료제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에덴 요양병원에서 하는 뉴스타트는 단지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이 있고 성경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만들어 놓으신 치료제란 말이에요. 약을 먹는 것처럼 이 치료제를 뭐요? 내 삶에 적용을 딱 시켜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이 성경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이 말씀 굉장히 귀합니다. 좀 안 나오는데. 이제 시편 19편이에요. 코로나19 시대 때 제가 시편 19편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이게 컴퓨터가 버퍼링 걸려버렸네요. 보면은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9편에 한번 잠자게 나오네요. 여기 시편 19편이에요. 여호와는 피난처 3절을 보면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5절 빨간 글씨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조건은 뭐예요? 8가지 뉴스타트. 이건 우리의 암도 낫게 하고 뭐예요? 지구에 앞으로 창궐할 이 전염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주무시죠. 하나님, 오늘은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구에 그런 일이 이미 발생했고
우리나라 코로나19를 혹독히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잘 적용하고 습관화하여서 우리의 건강, 암 반드시 완치되고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 편히 주무십시오.